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우주에 먼지가 모여 아름다운 별이 되는 낭만적인 상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이 상상한 우주의 기원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기괴하고 잔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산채로 땅속에 파묻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아버지를 거세하라고 강철 낫을 쥐어주는 끔찍한 존속상해와 가족의 비극이 바로 세상의 시작이었거든요. 어릴 적 읽었던 아름다운 올림포스 신화의 이면에는 권력을 향한 피비린내 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전 명화들을 통해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진짜 첫 페이지, 핏빛으로 물든 우주의 탄생기를 넘겨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의 거장 귀스타브 모로가 1891년에 그린 헤시오도스와 무사입니다. 화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에 먼저 깊게 빠져보시죠. 지금 화면 중앙에 서 있는 젊은 청년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의 손에는 작은 미라가 들려있고 어딘가 홀린 듯한 멍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끔찍하고도 위대한 신들의 계보, 즉 신통기를 텍스트로 기록한 고대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입니다. 이제 시선을 청년의 등 뒤로 살짝 옮겨보겠습니다. 화려하고도 거대한 날개가 달린 아름다운 존재가 청년에게 다가가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죠. 예술과 학문, 기억을 관장하는 여신 무사입니다. 무사의 얼굴을 가만히 확대해 볼까요? 지그시 감은 두 눈과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에서 한낱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신성한 영감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귀스타브 모로 특유의 보석처럼 빛나는 색채감과 정교한 장식들이 이 영적인 만남을 더욱 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시오도스는 호메로스와 같은 화려한 궁정 시인이 아니라 거친 땅을 일구며 살아가던 평범하고 투박한 양치기이자 농부였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어느 날 헬리콘산에서 무사 여신들의 계시를 받고 세상의 기원과 신들의 족보에 대한 거대한 서사시를 쓰게 된 것이죠. 모로는 신의 목소리가 인간의 입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는 이 운명적인 순간을 캔버스 위에 영원히 박제해 두었네요. 자, 이 그림이 전해주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따라 우리는 기원전 8세기의 아주 먼 옛날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헤시오도스의 기록에 따르면 태초의 우주는 그저 텅 빈 공간인 카오스였습니다. 빛도 소리도 형태도 없는 끝없는 심연이자 아득한 구렁텅이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만물의 어머니이자 대지 그 자체인 가이아가 등장합니다. 이 웅장하고 무거운 태초의 순간을 19세기 독일 화가 안젤름 포이어바흐의 그림 가이아를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체구의 여성이 바로 대지의 어머니 가이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비너스나 아테나 여신들의 가냘프고 아름다운 모습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그녀의 굵고 강인한 팔뚝과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어깨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온 세상을 떠받치고 무수한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대지의 무거운 숙명이 그 둔탁한 육체에 고스란히 억눌려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의 발밑과 주변을 둘러보시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노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대지의 끝없는 생명력과 번식력을 의미하거든요. 가이아는 홀로 우라노스라는 거대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하늘, 우라노스와 결합하여 수많은 자식들을 세상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케아노스, 히페리온, 레아 등 훗날 세상을 지배할 12명의 티탄족 거인들뿐만 아니라 이마 한가운데
커다란 눈이 하나만 박혀 있는 키클롭스 삼형제, 그리고 어깨에 팔이 100개씩 달려있고 머리가 50개나 솟아있는 끔찍한 괴물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까지 온갖 생명체들이 가이아의 몸을 찢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평화로워야 할 이 태초의 가족에게 끔찍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하늘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된 우라노스는 자신의 자식들을 너무나도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키클롭스나 헤카톤케이레스 같은 기괴한 괴물 자식들을 볼 때면 역겨움을 감추지 못했죠. 게다가 이 거대하고 폭력적인 자식들이 언젠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권력에 눈이 먼 아버지는 이 흉측한 자식들을 빛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땅속 가장 어두운 지옥 타르타로스에 강제로 쑤셔 넣어버립니다. 문제는 이 깊은 땅속 타르타로스가 다름 아닌 어머니 가이아의 몸속 가장 깊은 자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자식들을 낳는 고통도 모자라 산같이 거대한 자식들이 자신의 뱃속으로 다시 밀려들어와 매일같이 난동을 부리며 살을 찢는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 말입니다. 가이아의 뱃속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그녀의 고통 섞인 비명이 온 대지를 울렸습니다. 슬픔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고 어머니의 맹목적인 모성애와 대지의 잔혹한 복수심이 뒤섞여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녀는 뱃속에 갇힌 자식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아버지를 향한 무시무시한 반란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잔혹하고 거대한 하늘 우라노스의 권력 앞에 자식들은 모두 벌벌 떨며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단 한 명, 막내 아들인 크로노스가 나섭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사투르누스, 영어로는 세턴이라고 불리는 시간의 신이죠. 가이아는 스스로 단단한 회색 금속을 몸속에서 뽑아내어 거대하고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낫을 직접 벼려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낫을 막내 아들 크로노스의 손에 쥐어주며 아버지를 무참히 베어버리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절정이자 가장 핏빛으로 물든 장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상징 베키오 궁전 안으로 들어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시죠.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했던 화가이자 미술사가 조르조 바사리의 걸작 우라노스의 거세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웅장한 프레스코화는 신화 속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순간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화면 중심에 비틀리고 뒤엉켜 있는 거대한 근육질의 신들을 보세요. 마니에리스모 양식 특유의 과장된 인체 비례와 역동적인 포즈가 그림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렬한 그림이 피렌체 권력의 심장부인 베키오 궁전에 그려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화가 조르조 바사리는 당시 피렌체를 지배하던 코시모 1세대 메디치의 전속 예술가였습니다. 코시모 1세는 혼란스러웠던 피렌체의 권력을 장악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 군주였죠. 바사리는 늙고 폭력적인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크로노스의 반란을 코시모 1세의 위대한 정치적 업적에 교묘하게 빗대어 찬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이 그림은 단순한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 권력자의 무언의 정치적 선전물이었던 셈이죠. 예술과 권력이 어떻게 결탁하여 신화를 이용했는지 알고 나면 이 천장화가 뿜어내는 위압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시선을 화면 오른쪽 아래로 고정해 보겠습니다. 한 손에 번쩍이는 낫을 꽉 쥐고 있는 남자가 보이시나요? 바로 어머니의 명령을 받은 막내 아들 크로노스입니다. 그의 얼굴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두려움과 결연함,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맹렬한 정의가 묘하게 섞여 있는 섬뜩한 표정입니다. 아버지를 내리치기 위해 치켜든 팔의 근육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수축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발 아래 주변에 널브러져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늙은 남자가 바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하늘의 지배자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는 매일 밤 어둠이 깔리면 욕정을 채우기 위해
대지인 가이아를 덮치러 내려왔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머니 가이아의 깊은 은신처에 숨어 낫을 움켜쥐고 아버지가 무방비 상태가 되기만을 기다렸죠. 우라노스가 밤의 장막을 두르고 가이아를 끌어안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크로노스가 짐승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바사리의 그림은 바로 그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의 찰나를 극대화하여 보여줍니다. 화면 위쪽을 덮고 있는 붉은색의 천이나 배경의 색감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마치 앞으로 쏟아질 핏빈 미래와 끝없는 전쟁을 암시하는 것처럼 붉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우라노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태초에 고요했던 온 우주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크로노스가 무자비하게 휘두른 낫에 의해 우라노스는 남성성과 권력의 상징인 가장 중요한 부위를 잘리고 하늘 높이 쫓겨나고 말았죠. 크로노스는 아버지가 흘린 피와 잘려나간 살점을 자신의 등 뒤로 무참히 던져버렸습니다. 화면 전체를 훑으며 부자 간에 벌어진 이 역동적인 칼부림과 폭력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공간을 압도하고 있는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하늘의 시대가 끝나고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시대가 열리는 이 거대하고 끔찍한 반란은 결국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